안녕하세요. 정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산 부동산 향후 전망이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내일이나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서 책을 5권을 빌려옵니다. 이때까지는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 책을 한 5권씩 빌려왔어. 보통은 이제 5권 빌려와도 다 읽지 못합니다. 한 2권 읽으면은, 초창기에는 5권 빌려와도 다 읽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책도 보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자꾸 가면 갈수록 책 제목만 보게 되고, 이제 목차만 보고, 이제 어떤 거는 앞에 좀 보다 서두를 보고, 요거는 내 이제 필요한 책이겠다 싶으면은 좀 빠른 속도로 읽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목차를 보면서 요 필요한 부분만 딱딱 발췌해 갖고 읽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때도 이게 5권을 읽는다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요즘은 한 2권 읽으면 많이 읽고, 나머지 3권은 그냥 목차 보고 대충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한두 군데만 찾아갖고 그 부분만 읽어보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경제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관련 이런 책을 빌려오다가, 요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런 책은 한 2권만 빌리고, 경제책이 아닌 그냥 인생에서 필요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을 좀 빌려왔습니다. 요번에 빌려온 책은 첫 번째는 돈의 정석 해가지고 한 책이고, 한 개는 무조건 돈이 되는 공부를 하라는 책, 이제 2권을 빌려왔고, 그 다음에 인생에 관한 이런 10번의 산책, 약간 사색할 수 있는, 내가 정신적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돈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송을 하더라도 즐거움을 이제 못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목 상태도 안 좋고 해서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색을 할 수 있는 10번의 산책이라는 책을 하나 하고, 좀 신간입니다, 신간.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유리한 판을 짜라는 약간 요거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책, 그죠? 내게 유리한 판을 짜라. 그리고 한 개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책은 결정을 못해서 고민입니다라는 책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이 뭐냐면 우유부단함과 이별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선택의 기술 30가지라고 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점심 메뉴부터 일생일대의 선택까지 제대로 결정하는 힘.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 것부터, 그 다음에 점심 메뉴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직장을 마치고 이제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한 선택, 그죠? 이제 돈을 우리가 굴리는 데 대한 선택,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선택이, 자잘한, 나머지는 뭐, 잘해도 되고 잘못해도 되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했어, 그죠? 우리가, 자산을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는 이런 선택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우리가 쉽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은 결정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결정을 좀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절대로 이제 어떤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이 결정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 선택했고 꾸지람을 들을까, 그죠. 이런 생각 때문에 보통은 이제 결정을 미루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자기 생각보다는 타인이 결정해주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래 살아보면서 저는 결정을 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제가 항상 나는 딱 결정을 선택을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래갖고 평소에 제가 많이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 이제 느껴진 건데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이제 어떤 이제 프로그램 개발 이제 팀장으로 그때 일할 때인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청광산업이라고 본사에 이제 공장이 사업은 세개 사업을 하면서 공장은 네 개인 이제 그 청강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MIS 이제 ERP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는 팀장으로 이제 나갔었는데 그 이제 사업이 뭐냐면 필터 공장, 그 담배 필터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사료 공장, 그 다음에 도자기 타일 공장, 이래 타일 만드는 이제 세개 공장을 세개 품목을 만드는 네 개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ERP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러 팀장으로 저희 팀원들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 책임이 이제 막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개발하는데 이제 보통은 제가 그때 이제 개발하면서 주로 결정은 이제 제가 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서 업무팀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회의를 하다 보면은 주로 우리는 어, 대리 이하는 우리가 거의 상담을 안 합니다. 보통 과장 이상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대리는 이제 실무적으로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히려 전문 그런 자기들 업무인데도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업무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래머가 어려운 직종의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 업무인데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이래갖고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업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때까지 간행해오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넣고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이야기해도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갖고 제시를 해주면은 이제 이런 것이 반영돼 갖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님들은 또 이런 어,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보다는 자기가 이제 받아볼 수, 이거 우리 시스템을 이제 개발했을 때 자기가 이제 받아보고 싶은 자료들을 얼마나 빨리 받아볼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들을 한 장의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사고과하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이런 거 할 때, 이사님이 항상 내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만들 수 없느냐 만들 수 없냐 하면 제가 그런 거 그러면 내가 딱 가능합니다 해갖고 다 사갖고 딱 한 하루만 지나면 딱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갖고 딱 제시를 해주면은 한번 툭 두들보면은 자기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자료가 팍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인사고과면 인사고과 이런 거,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이런 거, 예? 자재 관리 이런 거를 한 화면에 아주 자기가 이사님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아주 쉽게 데이터를 탁탁탁 뽑아주고 갖고 내주면 야 고맙다고 막 하면서 억수로 고마워하시는 그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무를 마치고 최종 마치고 프로그램 완성 다 돼가는데 한 1개월 정도는 약간 원래 우리가 이 업무가 양이 광대하다 보니까 사실 1년 안에 이걸 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4개 공장에 3개 품목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1년 안에 이거 만든다는 것은 정말 무리죠, 무리.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갖고 처음 우리는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근데 프로그램이 그때는 우리가 코볼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4세대 랭귀지, 4세대 랭귀지라고 프로그램 이런 기술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다 새로 짜야 되는 그때 시스템이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나가니까 이제 잔금이 이제 예, 받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프로그램을 마지막 테스트 해주고 이제 잔금을 받을 시기가 되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이게 조금 미비하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개발은 다 했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데이터를 안 넣는다. 데이터를 모든 거는 데이터를 넣어야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쪽 회사 사장님하고 이제 그 회사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이제 관부들하고 약간 실내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그러면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 하고 이제 해갖고 결국에는 저를 이제 실내했기 때문에 그 기획실에서도 저를 실내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의사결정을 물어봐갖고 저는 이제 어 제가 장담을 이제 하니까 이제 선뜻 이제 잔금을 다 받고 우리가 마무리를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좀 남들보다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도 저는 순간순간 이제 어떻게는 이제 어, 지혜라고 합니까? 그냥 선택을 이제 제가 하면은 어느 정도 빨리빨리 대처를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인부가 안 논다든 간에 당일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자재가 뭐 모자란 거나 설계를 잘못해갖고 안 맞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면 그 당시에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좀 저령 갖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순간적인 결정이 이게 올바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늦으면은 이게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런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부동산을 보고 와서 이거를 이제 구매 이사를 밝히면은 집사람은 항상 고민을 하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작은 물건이 하나 나와서 이게 아주 그거 쓰러져가는 아주 오래된 주택인데 아주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개조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설명하니까 집사람 처음에는 가우뚱하다가 제가 그래도 강하게 물어붙이니까 그러면은 선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상가를 만들고 월세를 받는 상가를 만들으니까 가격이 두 배로 뛰어버린 거죠. 음. 물론 이제 위치가 그때 준주거 지역이고 역세권이고 준주거 지역이고 이제 들어가는 통로 쪽에 입구 쪽 통로 쪽에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싸스러져가는 주택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뭐 상가를 할 수 있을란가 그죠 이런 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이래 결정을 해버려 갖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재창출해 가지고 이제 수입을 얻는 이런 선택을 잘한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어떤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게 할 때 집사람은 항상 걱정하죠. 이 사갖고 안 된다, 안 된다, 비싸다. 이래갖고 안 맞다, 이래 수지가 안 맞다, 이래 생각하지만 저는 내 생각에 계산으로 뽑아보고 이거는 내가 사가지고 만약에 굴렸을 때 어떤 조금 수리하거나 안 그러면은 관리만 잘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안정되게 또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바로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살 때 당일날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날 바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안 좋은 물건은 암만 결정을 늦게 해도 상관없지만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빨리 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제 선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정말 좋은 물건 많이 받고 하지만 내 자금 여력이 좀 모자랐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돈이라는 거는 자금 여력이 다 돼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어떤 집을 뭐 축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뭐 월세를 살든지 안 그러면 뭐 좀 집을 축소해 살든지가 집을 팔았더라도 이런 건물들을 사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성하는 게 이제 저는 돈을 불리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많이 다녔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조금 권하고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제 아내를 위해서 빌려왔는데 결정을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책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점심 메뉴부터 일생일대의 선택까지 제대로 결정하는 힘.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상사에게는 언제 보고하고 몇 시에 회를 할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린다. 일상의 작은 선택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커다란 갈림길인 진학, 취직, 이직, 퇴직, 결혼, 출산, 이혼, 재혼, 이사, 심지어 임종까지 선택해야 한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취직이나 결혼 같은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은 이후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들이 사이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그러나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서툴러 늘 우물쭈물 우왕좌왕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혹시 당신은 친구나 동료가 뭐 먹고 싶으라고 물었을 때 아무거나라고 대답하진 않는가? 혹은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못 정해서 회사에 지각하지 않는가? 결정을 못해서 고민입니다는 이처럼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해결을 제안한다. 책에서 제시하는 정서적 선택력과 논리적 선택력을 활용하면 일상의 자잘한 선택부터 일생일대의 선택이기까지 쉽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이 오늘 기침이 좀 많이 나네요. 어떤 분은 또 선택을 또 너무 빨리 해서 잘못해가 왜 이제 좀 귀가 그저 얇으신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귀는 얇은데 그렇게 남 말에는 혹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귀가 얇습니다. 여자들은 귀가 암만 옆에서 팍 꼬셔도 잘 안 꼬시지만은 남자들은 약간 말에 충동을 주면은 금방 이래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들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자기를 그저 이래 설득을 할 때 좀 이래 결정을 못하면은 좀 이래 남자들은 좀 뭔가 꿀리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결정을 빨리빨리 너무 빨리 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논리적이고 수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논리학, 그죠. 전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방식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이게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이 주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모든 선택할 때는 확률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테이지 이런 거를 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냥 가물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죠. 확률을 따져보고 우리가 보통은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이제 확률이 낮은 데는 투자를 안 하죠.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확률이 낮아도 배당이 높으면은 투자를 하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자, 배당이 적어도 확률이 높아야 어, 선택을 해야지. 확률이 높은 데를 투자를 해야지. 배당이 높다고 해서 내가 벌을 확률이 낮은 곳에 투자하면은 이게 한번 잃어버리면은 그죠, 잃지 않는 투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아무리 우리가 돈을 천만 걸 벌어도 잃어버리는 거는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는 투자를 할 때 선택하는 거는 잃지 않는 투자, 웬만하면은 그죠. 예. 자기가 만약에 자신 없으면 소액으로 해보고, 그래도 소액으로 해보고 조금 자신감 생기면은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큰 돈을 막 자기 생각에 누가 이제 맞다고 해서, 그죠? 어떤 제시를 해주는 자료를 다 믿고 하면 안 되죠. 남이 말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서기우라 리타라는 건데, 조치대학 브랜드 가치 프로듀서고 외국 학부를 졸업한 루이비통 외 헤네시에서 세린의 홍보 업무를 했고, P&G, SK2, 팸퍼스 등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업무에 종사하면서 제우스 직원상 등을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더 나은 워라밸을 선사하는 파트너로서 다양성과 여성 활약에 관한 기업 연수와 강령, 상품 브랜딩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여성용품 브랜드 더 레디를 내세워 여성의 경쟁 경력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워라밸 에센셜 립스트 나의 본질을 중요시하며 항상 나의 최선을 선택함으로써 더 멋진 워라밸로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여자가 그죠? 이렇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보기 드문데, 여성들이 그 선택을 또 하게 되면 또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집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의 선택은 우리가 남자들이 빨라도 정확성은 여성들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부가 어, 일치할 때 저는 이제 선택해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죠? 무슨 자 투자하는 물건들을 많이 물고 와서 듣고 와서 이제 투자를 제시하면 여자들이 그에 대해서 찬반을 하지만은 여자들은 또 이제 너무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 남자들은 이 자기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 근거를 어떤 제가 한번 저 16억짜리 저번에 이야기 전간에 그 16억 원짜리 투자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뒷사람을 설득할 때까지 얼마나 한 일주일 가량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사람이 동의를 해갖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계약금 5%만 걸자 했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못 산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처럼 그때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내 자금이 이제 그때 이제 부동산에 내가 12억, 16억짜리인데 12억이 대출이 나오느냐니까 나올 수 나온대요. 그래. 부동산에서. 그래서 그럼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느냐니까 계약서에 써주겠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나 그럼 그걸 결정하겠다. 사실 그만 돈이 내 16억짜리 살 만한 돈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그렇게 가능하다 하니까 계약서에 써준다니까 이제 선택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5%만 계약금을 걸자 해갖고 하자니까 그쪽에서 10% 안 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우리가 부부 간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을 자기 아내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지 남자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꼭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나 했는데요. 결정을 못해서 고민입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남편분들이나 우리 부부간에 일하면은 남편분은 이제 항상 이런 투자를 많이 권유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남편 말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합당하다 싶으면은, 그리고 자기한테 무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좀 투자의 결정을 그저 못해서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 맞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확률과 그저 감으로 이제 하는 건데 어떤 저는 미래를 항상 보는 거죠. 미래를 왜냐하면 어,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셔야 되죠.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 방송을 계속해서 봐주시고 또 이제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